결국은 국민들이 네트워크 속에서 다 정리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할 거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현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철폐를 주장하고 계시는 한 분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이수민 시장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저희는 구미 아사히 글라스. 예, 사공단에. 유명한 회사네. 예. 거기 작년에 18개월째 문자 활동을 해골돼가지고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복지 규정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본으로 철수해버렸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구미시에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유치한 온갖 혜택도 받고 유치한 회사에서 한순간에 해고되어가지고 지금 이래 있는데 이 문제를 구미시에서는 해줄 게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서울의 정부청사 앞에서도 저희를 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만은 마침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얘기만 하고 제가 좀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냐면 그야말로 이 불평등, 불공정, 불합리한 구조를 깨야 됩니다. 지금 재벌 대기업들이 5% 지분 가지고 100% 권리 행사하고 그냥 그 재벌 기업 내부에만 부당거래 일감 몰아주기 하고 부당한 일 취하고 중소기업들 착취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를 빼먹은 게 있어요. 이 자본과 노동과의 관계에서 이 노동의 비중을 완전히 떨어뜨려가지고 노동이 완전히 부차적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란 자본을 투자한 측도 하나의 주인이지만 노동을 투자한 것도 또 하나의 주인입니다. 어떻게 자본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가 성장을 하면 그 성장의 이익을 다 자본 측이 다 가져요. 그런데 회사가 손해를 보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을 노동자에 떠넘겨버립니다. 노동자가 조립입니까? 봉입니까? 과거에 대공황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대공황 때는 노동자들을 탄압을 해가지고 노동자들이 집단을 지어서 항의를 하면 반란죄로 처벌했습니다. 교수형시키고. 노동자업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용자들은,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했냐. 자유주의, 완전 자유니까. 경쟁을 하지 않아요. 같은 물건 파는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옐로벨로, 우리 카르텔 같이 짜고, 그냥 가격 통일하고, 그냥 같이 공고하고 이러면서 자꾸 수탈을 하는 거예요. 독점화되고, 카르텔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 막 괴롭히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노동자들이 몫이 없으니까 결국은 시장이라고 하는 게 돈이 없어서 물건 살 데가 없는 거예요. 물건 살 사람이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대공황이 왔죠. 대공황이. 지금 우리가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근데 이 대공황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업들을 카르텔을 다 깨고 독점을 해체해가지고 기업들이 진짜 합리적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요. 두 번째는 복지정책을 도입해가지고 이 사회 이런 데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일자리도 해주고 식료품도 대주고 돈도 대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중요한 조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노동권을 강화하는 겁니다. 노동자들한테 힘을 줘가지고 노동자들이 자본하고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동자가 가진 힘이 뭡니까? 노조밖에 없는 거죠. 노조. 조직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를 허용하고 노조도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특정 업종의 노조가 합의를 하면 그게 다른 지역의 동종업체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노조의 힘을 키워주니까 결국은 미국이 전쟁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살아나기도 합니다만 미국의 50년 호황을 끌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소위 레이건오믹스라고 80년대 중반부터 또 자유주의적이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걸 도입해가지고 마음대로 잡아먹으라.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 너끼리 시장에서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또 독점화가 시작해요. 노동자들 막 탄압하고 노동유연화하고 비정규직 만들고 해고 자유화하고 이런 식으로 노동을 막 탄압하니까 당장은 기업이 커지면서 돈을 벌었죠.
결론은 어떻게 됐냐? 시장이 죽어버린 거예요 또. 노동자들이 다 해고돼가지고 전부 다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자영업이 될 리가 없어요.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사람이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월급을 반밖에 안 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노동을 존중해야 됩니다. 지금 95년부터 노동자 몫이 총 생산의 80%에서 63%로 떨어지고 있어요. 성장을 하는데 성장의 몫이 노동자한테 전혀 가지 않습니다. 전부 다 기업한테, 그것도 대기업한테 나갔어요. 그러니까 창고에 무슨 사내유보금을 500조니 700조니 쌓아놓은 상태에 온 거죠. 돈이 돌다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자, 이거 실제로 거의 어렵습니다. 해결책이 딱 하나 있어요. 우리 헌법이 정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평등하게 해라.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성과를 내면 보수를 똑같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구는 고정적으로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고 누군가는 고정적으로 그 일을 못하면 그 불리한 지경에 있는 만큼 사실 보수를 더 줘야 됩니다. 미국과 호주에 가서 알바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거기는 정규직보다도 알바가 보수가 더 많습니다. 시간당인 거. 그게 원래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정규라는 이름으로 반을 준 걸 정부가 허용을 하고 있어요. 또 정부가 무슨 짓을 하냐면 노동자들 계속 탄압을 합니다. 이번에 무슨 성과연봉제인지 뭐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아니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들하고 회사가 합의를 해놨으면 그 취업규칙이든 뭐 근로계약이든 단체협약이든 합의를 해놓으면 그걸 노동자한테 불리하게 바꾸려면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마음대로 성과연봉제 바꾸라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거 노동법 위반입니다.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재벌들이 막 51시간제 초과 근로해도 괜찮고 사내 하청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파견 근로해도 괜찮고 통상임금 1.5배 주라 했더니 0.8배만 줘도 괜찮고 재판에서 이겨온 사람들은 복지시키는데 재판 안 해오면 또 자르고, 이게 무법천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 노동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하는 걸 못하게 우리 막아줘야 됩니다. 그걸 자유화할 게 아니고, 아니 회사가 돈을 벌 때는 노동자들한테 막 노동자들이 월급 100만원 받는데 200만원어치 일해가지고 100만원 받을 때 좋다고 다 가져놓고 노동자가 100만원 받다가 경기가 좀 나빠지고 80만원어치 받으면 바로 잘라버려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노동에 관한 문화도 바꿔야 되고 노동권을 강화해서 노동자의 몫을, 즉 가계의 몫을 늘려야 됩니다. 그 가계의 몫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잘려가 싸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이고 불법적인 파견 근로니 불법적인 그 비정규직성도 다 못하게 하고 노동법 어긴 거, 이거 사실 재벌들이 주로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실제 사주 잡아다가 가짜 바지 사장 말고 실제 사주를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확 집어넣어버려야 됩니다. 그 중에 한 번만 감옥에 집어넣으면 아마 딴 데에서 다음날 다 정상을 해버릴 거예요. 감옥 안 가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 회사 해고 문제는 저는 개별 회사 문제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가 이제 노동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된다. 나는 노동자요. 내 아버지 엄마도 노동자요. 내 자식도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중심은 노동자여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